새벽에 아이들이 우유를 배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통행 금지가 막 풀린 4시, 도시는 아직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자전거를 밀며 나타납니다. 대리점에서 우유 상자를 받아 각자의 구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하고 조용했습니다. 유리병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자전거 바퀴가 젖은 포장기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소리, 그것이 서울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리듬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당시 신문 기사와 정부 보고서,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과 증언을 바탕으로 복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새벽의 노동, 그 조용한 리듬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통금 해제가 끝난 직후에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차 소리는 거의 없고 가끔 새벽 공기를 가르는 트럭의 엔진음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 아이들은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옮겼습니다. 우유는 금속 상자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고 그 안엔 갓 세척된 유리병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바구니를 정리하고 천 조각으로 병이 흔들리지 않게 칸을 메웠습니다. 손끝이 유리에 닿을 때마다 새벽 공기의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손은 익숙했습니다. 빈 병의 무게, 가득 찬 병의 균형, 자전거의 흔들림까지 모두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된 노동자의 리듬을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면 자전거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리점 앞의 불빛은 사라지고 도시는 다시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부터가 이들의 진짜 하루였습니다. 좁은 골목, 계단이 많은 주택가, 하수구의 물소리가 섞인 새벽 공기 속에서 우유병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놓인 빈 병을 거두고 새 병을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병이 대문에 닿을 때마다 가느다란 울림이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이 일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언덕 위, 그 다음은 큰 길 옆, 마지막은 학교 근처의 골목. 시간은 분 단위로 움직였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식탁의 시계가 틀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병을 잡은 손이 얼고 천 조각도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배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유는 식기 전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병이 미끄러웠습니다. 습기와 땀방울이 섞여 유리 위에 얇은 물막이 생겼습니다. 그럴 땐 손을 자주 닦으며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젖은 포장길 위에서 자전거 바퀴가 미끄러질 때마다 병이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새벽의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가끔 병이 깨질 때도 있었습니다. 대리점으로 돌아가면 판매상이 파손된 수량을 장부에 적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깨진 만큼 더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들이 받는 돈은 크지 않았지만 집안의 살림엔 꼭 필요한 보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나와 동생의 학용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 번도 이 일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가까워오면 도시가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시동 소리는 계속 들리고 빵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그때쯤이면 아이들은 대부분의 배달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으로 돌아오면 빈 병을 회수 상자에 쌓고 판매상은 오늘의 수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락된 곳이 있으면 작은 노트를 꺼내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먼저 가야겠다. 아이들은 짧게 말하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사람들의 하루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 일어날 때 이들은 이미 일을 마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을 씻고 학교로 향했고 어떤 아이는 교과서 대신 모자와 수건을 챙겨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절 우유 배달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하루를 움직이는 가장 조용한 노동이었고 가장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이 어긋나면 누군가의 아침도 함께 어긋났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면 그들의 발자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하루는 그들이 깔아둔 시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흰 병 하나가 그날의 시작을 알려주었고 그 흰색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거리는 이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 그리고 등교길에 오르는 학생들.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될 때 그들의 하루는 이미 절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의 문은 오전 7시쯤 닫혔습니다. 회수된 병들이 쌓여가고 판매상은 오늘의 기록을 장부에 적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대리점 안에는 하루의 마무리가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를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이 가진 조용한 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마다의 시간을 지켜주는 일이었고 한 도시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유가 늦으면 식탁의 순서가 어긋났고 우유가 일찍 오면 아침 준비가 서둘러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작은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시각에 같은 문 앞에 섰습니다.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엄격한 규칙이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어둠, 여름의 습기, 비 오는 날의 미끄러운 길 위에서도 그들은 한 번도 약속된 시각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런 새벽 노동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도 서울 곳곳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남영동, 중림동, 도남동, 그리고 충무로. 골목마다 다른 냄새와 소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늘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병의 맑은 울림. 이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생활이 바뀌고 유통방식이 달라지면서 이른 새벽의 배달은 점점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록 속 사진 한 장, 유리병을 가득 실은 자전거 한 대는 그 시절의 공기와 냄새를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새벽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시절의 차가운 공기를 마셨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지금도 아침 일찍 눈을 뜨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새벽의 기억은 가난의 기억이 아니라 시간을 지켜내던 사람들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먼저 여는 손길, 그것이 서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우유 배달은 신문 배달과 함께 도시의 대표적인 새벽 노동으로 꼽혔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를 다니며 이 일을 병행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기 전 2~3시간의 노동,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우유 대리점은 공장에서 제품을 받아 각 구역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우유를 수령하고 자신의 맡은 구역을 돌았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새벽을 지탱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도 신문 기사에도 그들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사진 속에는 자전거와 바구니, 그리고 희미하게 번진 새벽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새벽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우유는 냉장 트럭과 대형 유통망을 통해 배달됩니다. 문 앞에는 더 이상 놓이는 우유는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달라졌고 노동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새벽 공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의 새벽은 차가웠지만 희망이 있었다고. 모두가 가난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고. 도시의 골목마다 있던 그 아이들의 발자국은 이제 자취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숨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 잠든 시간, 누군가는 이미 일어나 다른 이들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절. 새벽의 흰 그림자라 불린 그 시간은 단지 어둠을 뚫고 나아간 소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가 스스로를 세워가는 과정, 그 중심에 있던 조용한 손들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갔던 길, 그들이 놓고 간 병 하나, 그 안에는 도시의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깨어납니다. 알람 소리, 차량 소리, 그리고 수많은 발소리 속에서도 그 시절의 리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른 새벽,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골목 어귀에서 그들의 자전거 바퀴 소리가 아직도 아주 작게 귀 기울이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한 시대의 노동이었고 도시를 지탱하던 가장 조용한 리듬이었습니다.